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독일 언론에서 공신력 1티어로 꼽히는 빌트지의 축구부서 편집장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알트체플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유럽 매체들의 이적설 보도에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 보도가 됐고 또 많은 한준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련 소식에 대해 궁금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준TV에서 직접 폴크 기자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내부 정보를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던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더불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한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의 진원지 그리고 무산 과정에 대한 독점적인 이야기까지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안 폴크 빌트 편집장이 바이에른 인사이더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선수 계약 상황, 특히 최근 계약 만료 과정에서 레전드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토마스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진 이 방송에 손흥민 선수에 관한 내용도 언급이 되면서 국내에도 알려진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크 기자는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가능성에 대해 That'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소문이다, 특히 헛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보도가 스페인의 공신력이 낮은 매체 피차이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피차이스가 사실대로 보도한 적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언급할 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So this rumor is completely made up again. 이 소문도, 이 이적설도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사실 무근이다. 아예 진행조차 된 적이 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FC 바이에른이 손흥민 선수를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감당하고 싶지도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뛸 정도의 선수가 아니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재정적 또 협상적 여력이 없다. 지금 스쿼드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된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된 이적설이 나왔을 때 또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번 한국 투어를 오고 나서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갖는 인기의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사실 서울에서 열렸을 때는 양팀 모두 중립지역에서 한 경기였고 양팀 모두 한국 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트넘이 홈 경기과 같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인기와 이 마케팅 파워가 엄청나구나. 이런 것들을 바이에른 뮌헨의 CEO부터 핵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다 보고 가면서 데려올 수 있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보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했던 사실을 얘기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선수 영입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어느 문제도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밀도 있게 접근하거나 협상하거나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고 싶지도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분데스리가로 다시 가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고 또 손흥민 선수의 나이에 비해 이적료, 몸값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걸림돌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에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은 지금 이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독일 대표 윙포워드인 르로이 사네라든지 세르주 그나브리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토마스 밀러까지도 계약이 만료되고 그러면 2선 공격 자원에 한 명이 아닌 두어 명의 영입을 해야 되고 마티스텔까지 토트넘으로 보내는 상황이 확정이 된다면 3명까지도 영입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즉시 전력, 한 명은 유망주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어찌 보면 로테이션 자원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구성에서 막스 에베를 디렉터가 우리가 여러 선수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영입 대상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검증되어 있는 선수,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고 있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만한 수준의 선수를 적정한 가격에 영입하면서 재정 부담까지 덜 하려면은 마케팅 수익을 낼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적임자라는 얘기들이 유럽 축구계 비즈니스 관계자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해리 케인도 심지어 팬미팅 행사에서 소니를 영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루머가 나왔을 때 바이에른의 지역신문, 공신력 높은 매체들까지도 그 이야기들을 피차이스를 기반으로 인용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해오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다라고 1티어 기자가 강하게 보도를 했던 것. 빌트라는 매체조차도 이런 이적설이 해외에서 나오고 근거 없는 매체에서 나와도 본인들도 조회수를 끌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 재생산해왔던 매체인데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앞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에 관련된 이적설이 유럽 현지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멘트를 한 것은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2선 공격진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토마스 밀러가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또 사네 선수도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토마스 밀러에 대해서는 클럽 월드컵 기간까지만 한 달 계약을 연장을 하고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밀러가 더 뛰고 싶어 하는데 그의 고액 연봉이 부담스러워서 또 연봉을 깎는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이런 바이에른 구단 측의 결정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밀러를 이렇게 푸드업하면서 내보내는 상황도 부담이고 또 르로이 사네 선수가 결국 본인이 연봉을 삭감하면서 3년 계약을 바이에른 뮌헨과 맺으려는 상황이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그럴 이유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밀러 선수에 대한 팬들의 분위기를 더 낮추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밀러를 내보낸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정보가 나왔다. 여기에 킹슬리 코만과 그나브리도 여전히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까지도 포함해서 분명 바이에른 뮌헨이 2선과 측면 공격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지만 코망의 매각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그나브리도 사실 이렇게 먼저 바이에른 뮌헨이 대체자를 영입하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굳어지면은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굳이 바이에른 뮌헨이 누군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계속 퍼져나가면 그것이 구단의 협상,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분명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네의 3년 신규 계약 추진 상황이 거의 또 굳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네가 지금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올리세와 무시알라가 이미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케인도 확고부동한 주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만 그나브리의 처분이 어렵다면 이 선수들을 그냥 후보 자원으로 두고 그중에 한 명만이라도 정리를 한다면 그때 가서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 즉 사네가 지금 아스널의 관심도 받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여러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팀에 남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연봉까지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크게 필요 없고 또한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바이에른 뮌헨이 무리하게 영입을 추진할 이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손흥민 선수 본인도 만약 토트넘을 떠나는 결심을 내리고 떠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을 때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미 본인이 경험했던 무대이며 본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더 큰 도전을 위해 떠나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성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이유도 그런 루머가 계속 확산되게 둘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마티스텔을 토트넘이 완전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 토트넘 측에서 만약 이 마티스텔의 이적료가 좀 거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6천만 유로 거의 900억이잖아요. 그 거액을 손흥민 선수를 만약 1년 옵션을 발동했지만 그 옵션으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테를 데려오면서 트레이드 형태를 조금 깎아달라고 한다면 사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즉시 전력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선수이고 말씀드린 아시아 마케팅을 통해 지금 밀러에게 줄 고액 연봉조차 부담스러워서 계약을 장기로 연장하지 않고 있는 뮌헨의 재정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뭐 뮌헨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경제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면서 전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마티스텔이 지금 토트넘에서 너무나 부진하고 고전하고 있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본인이 페널티킥을 브레넌 존슨에게 해트트릭을 위해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뭐 키커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었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교체가 되고 또 키커로서 우선순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교체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기어코 리그에서의 첫 골,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페널티킥으로 성공시켰던 그 장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담감 또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굉장히 힘들게 데려왔던 이 마티스텔이 활약을 못한 것에 대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이 디렉터진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티스텔이 어린 선수이고 토트넘의 미래 프로젝트로서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로서 2선의 멀티
멀티 공격수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갖고 보고 있긴 하지만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그런 미래의 대상으로서 테를 데려오는 명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토트넘이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다면 충분한 예산을 통해 마티스 테를 완전 영입하는 기존의 계획을 고수할 텐데 만약 그게 실패한다면 감독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의 1년 연봉 위약금도 줘야 되고 잉여 자원들도 처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긴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마티스 텔의 완전 영입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자 바이에른 뮌헨 구단 쪽에서는 마티스 텔을 완전히 내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클럽 월드컵을 위해 그러면 완전 이적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길어진다는 상황은 결국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하는 값을 받기 어렵다고 봤을 때 완전 이적시키지 않고 클럽 월드컵이 바로 6월 중순에 열리니까 그 대회에 스쿼드 여력 또 미국에 가서 시즌 후에 경기를 치르는 과정 속에 선수들의 부상 위협과 체력 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티스 텔을 임대 복귀시켜가지고 빠르게 복귀시켜서 이 경기를 뛰게 하는 계획도 하고 있다라고 독일의 키커즈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토트넘이 마티스 텔을 완전 영입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그 독점 정보를 얘기해드리면 바이에른 뮌헨의 고위 단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마케팅적 가치와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과 폰키에 듀오의 바이에른에서의 재결성을 통한 효과와 그 많은 것들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 가려면 일단 기존의 이선 자원에서 사네, 그나브리, 또 밀러, 코만 같은 선수들의 거치가 결정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티스 텔의 거치도 결정되어야 할 하나의 요인이었죠. 마티스 텔이 토트넘으로 가는 상황이 나오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것은 레비 회장과의 협상이 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지만 또 토트넘이 텔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려가려고 의지를 보이고 독일까지 레비 회장이 직접 와서 협상하는 과정에는 그러면 텔을 통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받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여의치 않아진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현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협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적인 부분과 또 마케팅적인 가치, 팀 내에 간판 스타가 있어야 한다는 면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없다면 그 지분 인수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어떤 제안이 와도 정말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또 실제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게다가 지금 리그에서의 경기력과 또 기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낼 팀은 사우디 팀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그 어떤 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좋게 평가를 하더라도 토트넘과 제대로 된 협상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레비 회장이 함께 일해왔던 이 애닉그룹의 조 루이스 회장은 이미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하고 그 정리되는 지분을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메워서 그들이 구단 운영을 꽤 잘해왔다고 평가하는 레비 회장이 지분이 대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구단 운영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타르 투자청에도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에도 관심을 보였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투자 유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한 손흥민 선수의 이적 협상은 그 어떤 팀과 하더라도 까다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사네의 잔류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 같은 또 다른 베테랑이 아니라 좀 어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마티스 텔이 나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바이에른 뮌헨의 손흥민 선수 영입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맞고 그리고 폴크 기자의 정보가 맞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아예 없었던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 흐름 안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의 생각까지 포함했을 때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만약 토트넘을 떠난다고 결심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이적설, 독점적인 정보들의 원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진 일들을 분석해드리고 독점적으로 취재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국내외 축구 최신 이슈, 깊이 있는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